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30조에서 38조로 넘어가는데요. 31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청구와 분할 선적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은 운송 수단에 의해서 같은 항로를 따라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 개념이 31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운송 수단에 나눠서 싣고 움직이는 경우에 비록 같은 항로를 따라서 같은 목적지에 간다 하더라도 운송 수단인 선박이 각각 다르다면 그때는 분할 선적으로 본다. 그 내용이 31조에서 설명을 합니다. 32조에서는 분할 청구, 분할 선적이 가능하다. 할부 선적과 관련된 내용이 32조에서 설명이 돼요. 자, 32조 할부 선적은 어떤 개념이죠? 선적 스케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위반한 분 이후로부터 해당 신용장은 무효 처리가 된다. 그 내용이 32조에서 설명을 합니다. 33조 제시기간인데요. 은행 영업시간에 이외의 제시는 은행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 은행이 영업시간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그러면 서류로 접수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 접수해라. 6시 이후에 보통 이제 은행 4시죠. 4시 이후에 접수하게 되면 다음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서류 심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죠. 4시 다 돼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4시에 제시를 해요. 그러면 다음 날로부터 심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시 영업시간 마감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 날 접수된 걸로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류 심사 기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34조에서는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은행은 서류의 형식, 진정성 등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35조에서는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서류를 전달하거나 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조에서는 이제 불가항력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종료가 되면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36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7조에서는 지시받은 당사자 행위에 대한 면책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수료와 관련돼서 개설 의뢰인은 외국법과 관행이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은행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있다,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조부터 37조까지는 은행의 면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원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1과목에서 했던 내용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원문을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1과목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은 다 아신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어로 표현된 부분을 내가 아는 것과 어떻게 내용을 매치시키느냐라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을 한 3번, 4번, 많게는 10번까지도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으세요. 아, 이 내용 내가 아는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기본 마인드를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 어려워요. 근데 영어 딱 보시고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내용인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1과목하고 이 시간까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암시를 거세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영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8조에서는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을 2조 앞으로 빼지 않고 양도 가능 신용장, 양도은행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환적과 관련돼서도 20조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어 부분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글로 안 빼고 여기다가 표현 다 모아놨어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제1수익자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으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B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은행인데요.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 트랜스퍼링 뱅크라고 하는 은행은 제1수익자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하는 은행인데 양도은행이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transfer credit except to the extent and its manner explicitly consented to by that bank. 이런 식으로 38조 A항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양도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반드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개설은행 빼고 나머지 은행들은 다 선택이죠. 그렇죠? 확인은행도 그렇고 통지은행도 그렇고 지정은행도 그렇고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부담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C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 자르고요.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all charges incurred in respect of a transfer must be paid by the first beneficiary. must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반드시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양도 가능 신용장의 분할 양도 가능 여부인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양도를 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양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양도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1수익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1수익자는 원수출 신용장상의 수익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출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제2수익자가 이것을 가지고 제3수익자에게 또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양도는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하게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금액과 관련돼서는 감액, 기간은 단축이다. 신용장 금액, 단가는 감액, 서류 제시 기간, 최종 선적일, 유효기일은 단축. 그렇죠? 별표 치세요. 유일하게 부보 비율은 증가하여야 한다. percentage for which insurance cover는 유일하게 증가한다. 그 이유 설명드렸었죠. 1과목 할 때 살펴봤었죠. 예를 들어 10만 달러짜리예요. 원수출 신용장 상에 금액이 10만 달러예요. 그런데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신용장을 5만 달러에 양도를 한 거예요. 최소 110% 부보하죠. 그러면 11만 달러 금액으로 부보를 해야 되는데 5만 달러에 대해서 110% 부보하면 5만 5천 달러밖에 안 돼요. 조건 위반이 되잖아요. 이 서류를 제1수익자한테 제시해요. 양도은행을 통해. 그러면 제1수익자가 이것을 은행에 제시를 하면 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1수익자는 양도할 때 너네 대신에 금액 부보 비율은 220%로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원수출 신용장상의 조건인 11만 달러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금액이라든가 기간은 감액 단축이지만 부보 비율만큼은 오히려 증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 금액을 낮췄기 때문에. 제2수익자한테는 너네 5만 달러만 벌어. 내가 5만 달러 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제1수익자는 10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5만 달러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자, 서류 제시는 양도은행을 통해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양도와 관련돼서 이제 서류 송장 및 환어음 대체권과 관련돼서도 38조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2수익자가 양도은행에게 서류 제시해요. 그러면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한테 원수출 신용장의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교체해서 제시하라고 이제 통지를 할 거예요.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1수익자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즉시 환어음과 그리고 상업송장을 대체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양도은행의 송장 및 환원 대체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그냥 개설은행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